여러분은 뽀뽀 한번 잘못했다가 위암에 걸렸다는 말을 믿으실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끔찍한 결과를 일으킨 원인은 바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이 균은 위염이나 위궤양, 더 나아가 위암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균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균의 실체부터 예방수칙, 재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까지 제가 직접 자료와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균은 위장에 사는 유일한 세균입니다. 강한 위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균이 뇌에 살면서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국민의 약 절반 정도가 이 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 발생률이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균과의 상관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균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올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전염 경로는 생각보다 일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함께 쓰거나 국물을 같이 떠먹거나 술잔을 돌려 마시거나 아이가 부모와 입을 맞추면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칫솔을 함께 사용하거나 물컵을 돌려 쓰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위생관념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식문화에서는 가족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 균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밥을 같이 먹다가 자연스럽게 계속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균의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점은 감염된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명치통증, 속쓰림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위염이나 위궤양, 심할 경우 위암으로 진행되어서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증상에 가까운 만성 위염이 반복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이 손상이 점차 쌓이면 세포가 변형되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 위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내시경 검사 중 조직 검사로 확인하거나 호기 검사, 혈액 검사 등으로도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성으로 판정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1대2주 정도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는 제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대로 치료받으면 80% 이상은 박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감염입니다. 같은 생활권에서 여전히 전염 경로가 열려 있다면 치료 효과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예방법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는 개인 식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숟가락, 젓가락으로 국물을 떠먹는 것을 피하고 아이가 어릴수록 숟가락 공유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둘째, 손 씻기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입니다.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뒤,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셋째, 위 점막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지나친 음주,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넷째, 가족력이 있거나 속쓰림,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이니까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꼭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균 치료 후 재감염을 막는 것도 예방법만큼이나 중요한 점인데요. 가족 중 한 명이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가족도 검사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식사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국물은 개인 그릇에 덜어 먹고 숟가락, 젓가락 공유를 최소화해야 좋습니다.
또한 양치 후 칫솔은 각자 따로 두고 칫솔끼리 닿지 않게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익히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는 습관도 줄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셨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설마 나도 걸려있진 않을까? 라고 걱정되신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암은 남의 일이 아니고 매우 흔하게 발병합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은 평소 작은 습관에서부터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가족이나 타인과 뭔가를 공유하는 습관을 당장 오늘부터 꼭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